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또 있을까 싶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운동이라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여전히 처녀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운동에 있어서 약간 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2명 있는 주부라고 하면 절대 못 믿는다고 하는 소리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도 만족해 했습니다. 주부가 되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면 너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연애 시절과 다름없이 애정이 깊었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부부들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랬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족이라고는 친형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2분인 혈육이라 그런지 사이가 아주 돈독했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심심치 않게 아주버님을 만나왔었고, 결혼 후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반찬을 챙겨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셔서 혼자서 지내고 계시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반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주버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버지께서 주식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전 재산을 전부 걸게 되는 실수를 하셨고, 그 결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제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때 아주버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감사한 마음에 혼자 계신 아주버님께 반찬을 갖다 드리기 시작했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아무튼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었지만 정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가면 아주버님은 항상 런닝 나시의 트렁크 속옷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같은 식구가 되었다고 해도 옷은 좀 정상적인 복장으로 입고 있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께 그렇게 입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제 나름대로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서 표현을 해봤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재수씨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싫은 거냐고 하시면서 대묻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찬 냉장고에 넣어드리고는 얼른 아주버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알면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아주버님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한 번씩 아주버님 댁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산으로 급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없는 남편을 도와서 짐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티격태격 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마음에 당장 뛰쳐나가서 친구를 불러 술이나 마시고 싶었죠. 하지만 아주버님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반찬 준비를 했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술 냄새가 퍼졌고 아주버님의 취한 얼굴이 눈에 보이더군요. 식탁을 보니 제가 해다 드린 반찬과 함께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께 무슨 술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드시냐고 말씀드리고 간단히 찌개라도 해드린다면서 얼른 요리를 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고맙다며 잠깐 앉으라고 하셔서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번 자기 반찬까지 해다 주느라 몸이 고생이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어서 마셨죠. 저도 평소 주량이 한 병은 거뜬히 마셨었기에 쉽게 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주버님과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버님과 진솔한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아내 되셨던 분이 사이비 모임에 너무 심하게 빠지시는 바람에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고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니 주량을 넘어서서 더 마시게 되었죠. 근데 평소와 달리 무더운 여름에 빈속으로 마셔서 그런지 엄청나게 빨리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사실 저는 술을 과하게 마시면 필름이 엄청 심하게 끊기는 편인데 결국 그날 저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아주버님은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머리도 빙빙 돌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대답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저를 부축해줬고 저는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누웠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잠을 자다 잠시 깼는데 아주버님이 옆에서 제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었고 저도 술에 취해서 미쳐버린 건지 남편인가 착각하고 정신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를 끌어안았고 그날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나서 아주버님께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최대한 빨리 빚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앞으로 가져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해줄 테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기도 우습고 그런 상황을 보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우리가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좋았던 거 아니냐며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부터 마법이 걸리는 날인데 주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두 줄이 뜨더군요.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는 셋째 생각이 없었기에 철저하게 조심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되면 저를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자로 볼 게 뻔했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고 욕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아주버님을 노려보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알던 아주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비열한 말투로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며 술 먹고 꼬리 칠 땐 언제고 기억도 못하고 피임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주버님이라는 것도 잊고 달려가서 아주버님의 얼굴에 뺨을 때렸습니다. 아주버님의 돋보기 안경이 박살나면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아주버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이게 어디서 얼굴을 때리냐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엄청 세게 밀려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런 행동을 보고 나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몸을 살펴보니 밀쳐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는지 엄청 크게 멍이 파랗게 들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러웠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저녁까지 잠이 들었던 거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방에 불이 켜지더니 남편이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펑펑 운 탓에 화장은 엉망진창이었고 몸에 큰 멍이 들어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말하라고 계속 저를 다그쳤죠. 누가 봐도 물어보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몸에 멍자국이 선명한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너무 멍청한 실수를 또 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추궁하던 남편은 갑자기 침대 옆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더군요. 살짝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제가 테스트를 하고 놓아둔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더니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도대체 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미안해라고 하며 소리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빨리 말하라며 저에게 계속해서 물었고 저는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아주버님 반찬 갖다 드리러 갔다가 술 마시고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너는 일단 나중에 봐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얼른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미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아주버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버님 댁에 다가가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었고 아주버님의 얼굴 상태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내 와이프랑 이딴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소리내 울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에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와이프 간수는 네가 잘해야지 도대체 왜 나만 이상한 놈으로 만드냐고 하더니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천박한 네 와이프 데리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도 내어줄 것만 같았던 두 형제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이가 무너졌습니다. 저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남편에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한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렇게 내버려 둔 남편의 잘못이라며 남편 탓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저딴 더러운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현관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보더니 큰 소리로 욕을 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제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볼 때마다 상처가 됐지만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주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에게 먹일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도 더러워서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것조차도 벅찬 상황이었고 당장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버님에게 맡기기는 죽기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원래라면 큰아빠라고 불러야 하지만 큰아빠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싶고 이런 거지 같은 족보를 만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제 아이의 잘못도 아닌데 기껏 낳아놓고 내팽겨 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된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알았던 건지 제가 아주버님의 아이를 낳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일단은 남편에게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잘 지내고 있었는지 물었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고 숨도 안 쉬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참 웃기다고 했습니다. 불륜 짓거리도 이해 안 되는 판에 지 남편 형의 아이를 낳아놓고 지금 자신을 걱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선뜻 해답을 못했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냐고 했고 나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내가 왜 이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도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불륜녀로 당신에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형이랑은 이제 연락을 끊었고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2번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할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영원히 연락을 끊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제발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사이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버님과 저 사이에 생기게 된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를 아주버님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보다는 제 남편이 더 소중했었기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같은 얘기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남편을 보니 너무 반가웠고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주게 된 건지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절대 다시 합쳐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저는 아주버님과는 연락을 끊게 되었고 집도 절대 길 가다가 마주칠 일도 없도록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와서 예전과 같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파탄이 났던 저희 가정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상처 준 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결론만 두고 말하자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불륜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혼을 해버리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만큼 서로를 애정하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버티기로 했던 거였죠. 그렇게 날이 갈수록 남편은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희는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잘 살고 있냐면서 묻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뱃속에 품고 지냈던 날들이 생각났고 잊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말하면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고 와도 된다면서 자신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반성한다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인간 같지도 않은 아주버님과 2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또 속이게 되는 것만 같아서 몰래 갔다 오기도 마음에 쓰이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이를 보러 갔다 온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제 스스로도 잡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 제 아내를 만난 게 된 건 제가 29살 때입니다. 재수를 하는 바람에 늦게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는 생애 첫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비품과 영수증 관리를 도맡아 하던 계약직 사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저에게 자꾸만 마실 거를 건네주는가 하며 퇴근하면 자신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여자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들어온다고 했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는 어떤 남자와 단 둘이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자존심이 너무 센 성격이었기에 그냥 별말 없이 준비했던 선물을 집 안으로 집어 던지고는 뒤돌아서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로 좋아했고 충격적인 그 상황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기에 모든 연락을 피하고 저 혼자서 그 상처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약직 사원이었던 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하면서도 귀여운 편에 속했지만 여자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제게 달라붙길래 그냥 퇴근하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하게 되었죠.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가정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과 어린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더군요. 물론 저보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그저 그런 마음일 뿐 아내에게는 전혀 마음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게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외로워져서 정신을 놓은 건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사귄다고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사귀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새벽녘에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나게 되어서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근 후 데이트를 하던 아내에게는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남남처럼 그냥 지내자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던 여자친구와는 며칠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끝이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때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더 오래 만나다가는 제게 의처증이 생겨나 버릴 것 같고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 지금의 아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망설이더니 임신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정말 임신을 한 게 맞는 건가? 나를 붙잡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아내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는 무작정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불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어린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아내는 마침 계약직 날짜가 종료되어서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먼저 들더군요. 이제는 다시 방석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잊고 나서는 멘탈이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친형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형은 제게 욕부터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버지께서는 남의 자식 망쳐놓고 뭐 좋은 일 있다고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고 다니냐고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어머니와 친형까지 저의 행동에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부모님께서는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는 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제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게 되었고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서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에 저는 모르게 아내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집에 와 있어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내와 나란히 부모님 앞에 앉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술김에 짜증도 나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는 그냥 결혼할 테니까 더 이상 좀 그만하라고 앞으로 이 문제로 왈가불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홧김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 저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러라고 말씀하실 일은 절대 없다는 확신에 차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예상외로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지금 찾아본 부모님이랑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부모님이 시간 되실 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이때 당시도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해서 그냥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얼른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술이 점점 더 올라오더니 제게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막말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미리 말 못했다며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친형이 제게 얘기 좀 하자고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아내분 어머님을 만나 뵙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가보니 그쪽 상황이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답니다. 얘기를 해보니 아내가 벌던 돈들은 전부 처가댁에 장모님과 처남의 생활비로 다 들어갔었고 지금까지 아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쪽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당장 혼수조차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제게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 결혼을 포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고작 1,000만 원가량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이었던 저희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이야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면 되는 거고 집 문제야 본가에서 같이 살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 뭐가 문제냐며 제 기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일정대로 척척 진행이 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당황했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여자랑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암담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고집만 내세우니까 점점 화가 나서 크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하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부모님은 네가 저지른 문제는 성인이 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네가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저를 망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고슴도치처럼 모든 게 날이 서서 삐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못된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따위로 억지로 결혼한다고 달라질 것 같냐며 나를 만나봤자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줄 거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놈들 몇몇과도 술을 먹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은 온갖 욕을 제게 했죠. 그래서 점점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사람의 뜻대로 그냥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삐뚤어져 있었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막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부모님께는 잘 살 자신이 없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말라고 했고 아내에게도 늘 차갑게 몹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니었으니 신혼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에 있는 흔한 여행지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도 아내는 내팽겨쳐두고 혼자서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지낼 뿐 아내와는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노는 날에는 저는 항상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술을 먹다가 들어오고는 했죠. 평범한 부부들은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극진히 대접받는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지 못했기에 제 아내는 그런 대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느라 뭘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조차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아내는 제게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서 어머니와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쓸데없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러게 내 말 듣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예정보다 진통이 일찍 와서 정신없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달리 하루가 꼬박 넘어가게도 출산이 되지 않아서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고생 끝에 어렵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에 뭔가 모를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에 그 눈물조차 보이기 싫어서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장모님과 처남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기조차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냥 무심한 척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아내를 대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예전과 달리 미안한 마음이 생겨났었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를 쓸데없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어머니께서 간이 좋지 않으셔서 계속 정기 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친형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전 휴일에만 병실을 지켰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아이가 잠도 안 들고 울고 할 때마다 아내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를 봐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실에서 간호를 했으니 그 피곤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조차 며느리가 진짜 효녀라며 저한테 장가 잘 갔다는 칭찬을 할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당연했던 거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아내는 그렇게 육아와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괜찮아지시고 집에 오셨을 때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며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근처 전세라도 얻어서 이제 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그러자고 말을 한 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뚝뚝한 남편일지라도 아들과 셋이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아파트로 전세를 하나 구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거의 말도 안 하고 했지만 간간히 아이도 같이 봐주고
이사하고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갔는데 맛있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때부터 정말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연애도 저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대접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와 시부모 병간호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흔한 레스토랑 한 번을 같이 와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미안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했지만 이때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께서도 평생 겪고 계신 질환으로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처남도 중학생이라서 아내는 간간히 처가에 들려서 집안일을 돕고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손가락 마디마디에 걸리셨습니다. 이게 집안일을 하거나 할 때 끔찍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장모님과 처남까지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장모님이랑 처남 다 같이 여기서 지내자고 말했죠.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더군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자주 안 갈게요. 미안해요.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저 말 뜻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자주 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비꼬는 마음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말과 참았던 눈물이 울컥해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애처럼 너무 서럽게 울어버렸습니다. 당황해하는 아내에게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 천천히 다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와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던 많은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요.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 꼭 안고 같이 울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가 장모님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위라고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서럽게 만들었는데 이 집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눈치를 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가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고 결국에는 제가 처가댁에 가서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장모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아내만 사랑하고 전에는 상상도 못한 애교도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사랑스럽네요. 집안일도 제 나름 열심히 돕고 있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도 한 명 더 생겨났고 더 예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이게 제게 있었던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제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6식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일지 몰라도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라도 바람을 쐬러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아내에게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지내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장모님도 항상 우리 사이가 최고라며 저를 감싸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착한 아내 덕분에 저의 못난 모습들이 고쳐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아내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테고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저는 과거의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걸 평생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평생이 걸려서 제가 잘하더라도 그 큰 상처를 준 건 다 갚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 아내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이 가득하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